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는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이미 뭐 회사가 안정된 상태에서 목표가 없잖아요. 지금대로 그냥 살다가 끝내기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를 뭐로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늘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갑자기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년 전부터 정말 아마존을 한번 추격 대상으로 삼아서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달성할 수 있느냐, 달성할 수 없느냐 이거를 두 번째로 두고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대성고등학교 나왔어요. 대성고등학교 서울에. 근데 요즘 인터넷에 몇 년 전에 올라왔었는데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쳐보면 나오는데 그 글 쓴 사람이 대성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강석규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되게 익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워낙 뭐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등학교에 애착이 많지 않아요. 근데도 얼굴이 딱 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79년도에 졸업했으니까 그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동아일보에 기고를 한 글이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진짜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하고 34살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성중고등학교 교장, 뭐 호서대학교 총장 이렇게 해서 65세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65세 되던 해에 이제 미련을 버리고 이제 나머지 삶은 덤이다 하고 은퇴를 했어요. 95세가 된 날 울었대요. 그러니까 왜 울었냐면 내가 65세까지 인생은 정말 누구한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다. 나 정말 잘 살았다. 근데 내가 그때 이 나이까지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65세부터 95세까지는 정말 부끄럽다는 거죠. 어디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할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95세 때 그 글을 쓰면서 아직까지도 나는 머리가 총명하, 내가 그 지력이 딸리지 않더라.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중년의 뇌라고 이미 과학으로 분석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이 전혀 쇠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만나면 그 얘기해요. 아우 옛날하고 달라.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르긴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 뭐지? 이게 생각은 안 날 수 있어. 근데 그때 그게 뭐였지? 이게 순간적인 기억력은 순간적인 반응력은 떨어지는데 종합력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기능 전체로 놓고 보면은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은 이상 뇌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여전히 기억하려고 애를 써서 글을 읽으면 젊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안 난대요. 근데도 나이 60만 되면 벌써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제는 뭘 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고 이런 헛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65세 이후에 30년을 정말 너무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95세 때 어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95세 때. 내가 왜 하냐. 혹시 내가 10년을 더 살까 봐. 105살이 됐을 때 또 이때 10년을 후회할까 봐 내가 지금부터 어학 공부를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곧 돌아가신 것 같아. 자, 그 뒤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뒷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긴 했는데 몇 살 때 돌아가신지 모른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95세 때 안 죽을 거예요. 아마 100세 넘어서 이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강석규 그 선생처럼 65세쯤 은퇴하고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지. 이게 만만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그분 얘기 읽으면서도 야, 정말 인생을 그냥 대충 사는 게 더 힘들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거의 못 잡을 확률이 99%겠죠. 따라잡을 확률은 0.01% 같아요. 근데 아마존 따라잡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저한테 누가 벌금 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갖고 산다고 해서 손해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단 하나도 손해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혜로워야죠. 아마 지금 이 나이 아마존 따라잡겠다고 막 정신없이 일하면 그건 좀 바보짓이에요. 그런 게 아닌 한 아직까지 저한테 30년이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뭘 하고 살 거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면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될 가능성이 적어도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전해 보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마존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회사 가치는 진짜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티쿤이 2007년도에 설립되었잖아요. 2004년, 2007년부터 정말 일관되게 현지화 독립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10년 지나서 우리가 달성했잖아요. 진짜 누가 그때도 거지처럼 살았죠. 진짜 정말 비 새는 집에서 진짜 비가 샜다니까요. 그 진양상가는 비가 샜어요. 그런 집에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꿈은 진짜 거창했죠. 언젠가는 국경을 넘는 플랫폼을 만들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버틴 거잖아요. 10년 만에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아마존을 따라잡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30년 동안 하면은 어쩌면 잡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쩌면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진짜 우리 회사는 지금 기반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정말 속아 밟아도 깨지지 않습니다. 정말 바보짓만 하지 않으면 후퇴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발전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뭐 우리 회사가 외부 자본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 내부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받은 적도 없어요. 계속 매출은 올라가고 계속 흑자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일단 안전한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우리 재산이죠. 그 다음에 성과가 확실한 최고의 월경 정상 지원 플랫폼이잖아요. 진짜 세계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다운 플랫폼은 티쿤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물론 국내에 카페 C사도 있고 뭐 M사도 있고 몇 개 있지만 이미 티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잖아요. 거의 없단 말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많이 주도를 했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늘 상의했었고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흔히 자기 거는 귀한 줄 모르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까놓고 얘기해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티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요. 그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까놓고 해서 알리바바 같은 거 전 세계에 각 나라마다 몇 개씩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거 전 세계에 정말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다만 걔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딱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돈을 끌어들일 능력이 있었던 것 뿐이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요. 티쿤 같은 플랫폼은 아무도 못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만든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는 티쿤은 진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거였어요. 독보적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 최고의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에요.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경 안에서 거래를 하고 기껏해야 오픈마켓을 만들고 기껏해야 그걸 그대로 다른 나라에 이식한 거였지 국경을 넘는 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국경을 넘는 게 차세대 전자상거래의 비즈니스 모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가 최고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최고의 성과를 이미 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흑자를 냈다는 거죠. 여기에 그냥 기름만 부으면 불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알리바바에 거기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티쿤은 이론을 만든 회사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책을 만들었고 월경 정상 직판이란 게 뭐라는 단어까지도 다 만든 회사란 말이죠. 이게 1, 2년 안에 누가 혼자 만들어낸다고요? 절대 못 만듭니다. 우린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는 거죠. 뭐 돈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있고, 그 다음에 이론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주문품 거래를 지원할 수 있고요. 오픈마켓 형식의 티쿤 이용사 상품 포탈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앞날은 되게 이제 무한하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아마존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정말 동지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월급쟁이 말고요. 월급쟁이는 우리 아무나 구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분 없으면 구하면 돼요. 그렇지만 동지는 구하기 진짜 힘들다는 거죠. 정말 아마존을 따라잡아 보자는 거죠. 이런 꿈을 가지는 게 오히려 지극히 좋은 일 아닐까요? 목표가 뚜렷한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U20, U-20, 그러니까 20세 이하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준우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팀들 선수들이 하는 얘기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이강인이라는 18살짜리 선수가 MVP로 뽑혔어요. 이강인이라는 선수한테 인터뷰하면은 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대회 마지막 날까지 뛰고 싶대요. 결승전에서 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오세훈이니 뭐 이런 선수들한테 다 인터뷰해보면 결승전에서 우승해보고 싶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유럽은 진짜 5살 때부터 다 축구한단 말이에요. 다 축구하고 돈을 퍼부니까 그 팀 이기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정경영 감독도 난 이 친구들 꿈을 이루어주고 싶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꿈 없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꿈을 가지는 게 오히려 개인에게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그 선수들이 무슨 월드컵 우승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뭐가 좋겠어요? 진짜 좋은 거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월급 갖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진짜 다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는 부를 가지게 될 거예요. 티쿤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티쿤이 우선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이미 안정되어 버렸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50명, 일본, 중국까지 포함해서 다 합쳐도 60명도, 70명도 안 돼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앞으로. 진짜 얘기할 거는 우리도 U20 팀처럼 살자고요. 한 팀이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해서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살았던 것처럼 아마존을 따라잡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저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감독이거든요. 진짜 원팀을 만들어서 아마존을 추격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격려할 거고 지지하고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네 인생 네가 살라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일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살면서 제일 이제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저는 여러분 자신이 의외로 너무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다는 게 솔직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런 얘기 거의 안 했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꿈을 거의 다 포기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냐면 저도 제 얘기하기 진짜 쑥스럽긴 한데 저도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제가 지금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해보고 또 사업을 가지고 토론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경쟁을 해보면 제가 밀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진짜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반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20대 중반부터 어떤 계기가 생겨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제가 이제 공부했었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 진짜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정치 경제학부터 해서 뭐 경제 사상 사며 이런 거를 계속 진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공부 안 하더라고 죽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정말 열심히 실천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보다 제가 일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진짜 좀 쑥스럽긴 해요. 근데 뭐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정상 분포곡선 안에 있거든요. 아주 바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천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전부 저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실천하고 노력하면은 수준 진짜 순식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목표를 상실했을 때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자한테도 늘 물어요. 꿈이 뭐예요? 10년 뒤에 뭐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한테 질문 계속 하는 거예요. 티쿤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10년 뒤에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1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이 3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일 거예요.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티쿤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능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보통 회사에 좀 큰 회사의 사람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졌단 말이에요.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실제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은 이제 회사에서 뭘 하라고 하는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무 시간 중에 2시간을 내서 글쓰기 공부해라. 별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가지시고 현재에 진짜 충실하셔요. 생각 나눔 쓰시고요. 글로 정리하시고요. 소통하시고요. 계속 이런 일만 해도 티쿤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기업 사람들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티쿤이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 정말 강한 회사예요. 티쿤이 작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무시할지 모르지만 티쿤 수준은 기업 운영 수준은 세계에서도 탑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티쿤보다 운영 잘하는 회사 별로 없어요. 티쿤만큼 소통 잘하는 회사 없고요. 티쿤만큼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데도 없다고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어떤 회사 보지 마세요. 티쿤이 훨씬 더 좋은 회사예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른 회사 가면은 에이스급 대우 받으세요. 보세요. 티쿤에 있다가 퇴사한 사람들 다른 회사에서 다 스카웃 해가잖아요. 이미. 티쿤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티쿤에서 밀렸다고요. 밀려나간 사람들 바깥에서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퇴사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용사 쪽에서는 언제 퇴사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티쿤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에 진짜 충실하셔라. 그리고 티쿤 간부들 수준 매우 높아요. 간부들이 요구하는 거 하셔라. 티쿤 간부들이 여러분 통제한 적 없으세요. 티쿤 간부들은 여러분 지원하는 사람이었지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 하시고 티쿤 생활 충실하시고 그것만으로도 목표가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정말 아마존 따라잡아 보자고요. 10년 목표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딱 하나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오거든요. 제갈공명이 기도했을 때 갑자기 동남풍이 오진 않았다잖아요. 그때는 그 지역에 계절풍이 있었대요. 그때 항상 동남풍이 불었는데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차이만 있었던 것뿐이라고요. 티쿤의 동남풍은 반드시 붑니다. 언젠가 우리한테 엄청난 투자가 올 거고요. 그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회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안 와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회사 안에서 진짜 제 동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얘기보다 진짜 뜻을 같이 하는 그게 멋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U20 팀이 진짜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팀이 됐듯이 우리가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서 한 팀이 되자는 거죠. 원팀이 되고 그 힘으로 같이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불편했던 감정들, 열등감 이런 거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살 때 티쿤이라는 곳이 가치 있는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진짜 저도 여러분을 동지로 대하고 여러분도 저를 동지로 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같이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게 없는 날이죠. 나눔 없는 날.